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44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 HAB의 주가가 지금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0.46% 66,000원짜리 다시 회복을 했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단의 박스권에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하단 박스권. 왜냐면 지금 재료적인 부분에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없고 다만 뭐예요? 기간적인 문제만 생긴 거예요. 기간적인 문제. 승인의 기간이 좀 늘어났다. 승인까지의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런 문제만 발생됐을 뿐이지 재료적인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단 박스권에서 이 시간을 보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건데 그 원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상단 박스권입니다. 그죠? 상단 박스권. 자, 차트로 보시면은 바로 요 자리죠. 이 자리가 이제 상단 박스권이에요. 그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승인이 다가오는 시점, 가까워지는 시점, 이런 시점이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기다리는 시점에서 클래스 2로 발표가 나면서 하단 박스권 자리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하단에서 시간을 좀 보낸 이후에 내년 늦어지면 3월달, 빨라지면 1월에서 2월 정도의 승인이 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최대 3월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해 11월 달 정도까지는 하단 박스권에서 좀 움직여 주다가 11월, 12월 요 시점에 상단 박스권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월 중순에 뭐예요?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이 완료가 되고 사실상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5월 달에 CRL을 받았을 때 이미 BIMO는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치가 불가능한, 조치가 불필요한 어떤 항목이다. 그래서 BIMO는 사실 완료가 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11월 중순에 이 BIMO 실사 결과가 발표가 날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쯤에 CMC의 실사 결과가 완료가 될 거예요. 12월 달에. 그리고 CMC의 실사는 11월 초에서 11월 중순 정도 사이에 CMC 실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완료가 될 거다.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FDA에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실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FDA, HAB의 리보세라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재실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재실사. 이 일정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일정적인 흐름상으로는 1월달, 2월달에 승인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팩트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그 선물이 있죠. 뭐예요? 4분기 스페셜 추천주. 제가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지금 드리고 있죠. 이거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꼭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을 지금 엔비디아에서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AMD라는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경쟁 모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왜 드리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알 겁니다. 왜? 지금 AI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가는데 아직까지 AI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속도도 느리고 아직까지 이게 인공지능이 많이 부족해요. 인간이 상상으로 하는 그런 수준까지 못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AI를 대중화시키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블랙엘 반도체가 활약해야 돼요.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이해가 됐죠? 그게 AI의 시작이 이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주목 안 한다? 이거를 그냥 내팽겨친다? 우리가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죠. 다 바이오에 꽂혀 있습니다. 저도 HAB가 좋다는 거 알아요. HAB 저도 영상으로 주력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HAB 좋지만 블랙의 반도체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수혜주가 지금 14개, 16개 정도가 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 찐또배기는 하나에서 2개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어그로예요. 어그로. 진짜 수혜주는 1개에서 2개 종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 엔비디아 블랙엘 쪽에다가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 바로 그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땡땡땡땡. 네 글자의 기업. 500% 상승을 예상하는데 최근의 흐름이 어때요? 이평선이 이렇게 몰려있고, 그죠? 힘을 완전히 꽉꽉 응축시켜서 바닥을 딱딱 잡아주면서 힘을 모아서 꽝! 한 번에 터트려줬어요. 근데 그 터트린 자리가 이평선이 몰려있는 자리. 저항대 매물을 한 번에 뚫어주는 캔들을 만들어줬고, 이게 2주 전 차트예요. 2주, 3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 차트를 왜 가져왔냐? 이거 최근 차트 보여드리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종목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옛날 차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자리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줬습니다. 이평선 다 뚫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어요. 왜? 500% 상승 예상하기 때문에. 젠슨항이 블랙엘 수요가 엄청나다. 반도체 겨울론 무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젠슨항은 엔비디아의 수장이죠. 4분기에 블랙엘이 13조 3천억 매출이 예상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그죠? 4분기면은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매출이 4분기에 나오게 되면 2월달 정도, 3월달 정도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겠죠. 그랬을 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12월달, 1월달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계속. 그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겠죠. 기대감으로. 그죠? 올해부터 벌써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올 4분기 블랙엘의 출하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블랙엘 1년치가 이미 완판이 됐습니다. AMD라는 이 경쟁 기업이 블랙엘의 대항마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죠? 1년치가 완판됐다. 2025년까지 매출이 꽉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를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딱딱도사의 4분기, 10월달이 아니라 4분기입니다. 4분기 스페셜 추천주,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 드릴 건데 땡땡땡땡 네 글자고요.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HAB 주주분들 중에서 또 딱딱 주식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HAB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안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문자로 폭격하고, 그죠? 욕 문자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영상 때려치워라, 영상 그만 찍어라 욕하고 육두 문자 날라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HAB 1등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HAB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HAB가 상승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데 계속 제가 HAB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안티들이 문자 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인데, 있는 그대로 분석할 뿐인데,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그래서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확인해서 딱딱 두 글자 문자 확인해가지고 답장 문자를 바로 드릴 거예요. 답장 문자로 이 종목 땡땡땡땡 종목명과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바로 그냥 답장 문자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딱딱이라고만 신청하시면은 이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번호로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HAB를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오늘의 주가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캔들로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63,000원짜리의 최저가 자리가 있는데 단기 최저가 자리. 자,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직은 하단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단 박스권은 제가 어느 자리에서부터 보면 된다고 했죠? 75,000원 자리에서부터 보면 된다고 했어요. 75,000원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가 왔을 때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0원 자리까지 상단
그리고 하단은 지금 63,000원에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계별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적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 적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의 박스권 자리도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그죠? 상단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는 이제 75,000원 자리가 돌파가 나왔을 때, 그죠? 75,000원 자리 상단 박스권 들어가는 초입 단계 돌파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우리가 HLB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모멘텀, 그죠? HLB 기업에 대해서 분석과 공부가 끝났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상단 박스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또 시간을 또 보낼 겁니다. 뚫어준 이후에 75,000원 뚫어주면은 또 여기서 시간을 보낼 거고 그 이후에 승인이 나왔을 때, 그죠? 승인 구간에 또 이 상승 구간이 또 펼쳐질 거다. 그죠? 이런 단계별 상승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HLB가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건데 결국에는 이 HLB라는 기업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HLB가 왜 코스닥 150 지수에 아직까지도 머물고 있냐? 사실 이 코스피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코스피 상장을 지금 이 기업이 추진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실질적인 어떤 코스피 상장에 대해서, 그죠? 추진을 안 하고 있다. 주주 명부 폐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죠. 이사회 소집도 안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코스피 추진을 안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HLB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재료가 이 승인 재료입니다. HLB는 누가 뭐래도 바이오 기업이에요. 결국에는 이 바이오 기업에 임상을 했었던 오랜 시간 동안 5년 동안 투자했었던 리보세라닙의 승인이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코스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뭐예요? 투자금이 굉장히 뒤섞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기존에 없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대형 펀드 자금이라든지, 그죠? 외국계 IB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세력들이 곤란해진다.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세력이 지금 HLB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리듬대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추진을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이 세력들은 결국에 HLB의 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승인까지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코스피 추진이 진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임상하고 있는, 그죠? 14개, 15개의 암종, 다양한 암종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또 신청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FDA 신청이 들어가는 건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유력했던 게 뭐예요? 유력했던 거. HLB 사이트 가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어디 갔냐? 파이프라인, 제약바이오, 표적항암제. 이쪽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쭉 내려보시면은 이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되거나 또는 NDA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위암 3차와 선낭암이죠. 그죠? 선낭암 같은 경우는 지금 리보세라닙 단독인데 얘는 지금 희귀암이에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 암 환자가 선낭암에 대한 암 환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희귀암에 대해서 FDA가 임시로, 그죠? 이상이 종료가 되면은 NDA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낭암의 임상 이상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NDA 신청 자격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간암 1차를 먼저 승인을 받고 통과를 시킨 이후에 승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HLB 입장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 가지를 신청하는 것보다 이거를 하나의 문턱을 넘어놓고 여기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또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암 1차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선낭암과 위암 3차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언제? 2025년
상반기에 바로 진행이 될 거란 얘기예요. 즉 뭐예요? 2025년 초에 승인이 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과 재료들이 수두룩 빽빽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서제약이 지금 홍콩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홍콩 상장.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항서제약이 지금 홍콩 상장에 지금 IPO라는 거죠. 대규모의 IPO. 그죠? 이 IPO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홍콩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 선진국 지수예요. 자, 우리나라는 뭘까요? 대한민국은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신흥국보다 선진국 쪽에 자금력이 더 좋겠죠. 그죠? 투자 자금이라든지 펀드 자금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홍콩의 항서제약, 중국의 항서제약이 일부러 상장을 시키는 거고, 그죠?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이런 펀드 자금이나 패시브 자금을 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다양한 투자자들이 항서제약에 투자를 할 거예요. 왜? FDA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펀드 자금들이 어디에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다? HLB의 존재를 알게 될 거예요. 리보세라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자자들, 이 투자처들이 투자를 할 때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엮여있는 부분들을 다 체크하기 때문에 HLB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 승인을 받고 또 코스피 상장까지 이뤄낸다면은 뭐예요? HLB 쪽으로도 대형 펀드 자금들이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대형 외국계 자금들, 대형 펀드 자금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HLB가 코스피에 상장한 직후에 패시브 자금의 영향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리다거나 저는 후자가 좀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오히려 요새는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그죠?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실제로 상장하기 전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상장하면은 패시브 자금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죠? 상장하기 전에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는 즉슨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뭐죠? 승인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분명히 코스피 상장은 승인 이후에 추진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승인 이후에 선나감에 대해서 진행할 거라고 했죠. 위암 3차에 대해서 진행할 거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EMA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EMA 유럽에도 신청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다 승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HLB는 승인 이후에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HLB의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얘가 진짜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찐이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면은 신풍제약 보세요. 주가가 바닥에서 3,700%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FDA 통과를 했나요? 못했단 말이에요. 임상 3상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죠? 3상에서 무릎을 꿇고 FDA 신청도 못했습니다. 근데 3,700% 주가가 올라갔다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라젠도 보시면은 1,400%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FDA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나 올라갑니다. 근데 HLB는 고작 해봐야 300% 올라갔어요. 이 모멘텀으로. 그죠? 이 모멘텀으로 고점까지 350%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 정도밖에. 그죠?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주가를 다시 빼버렸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이거는 세력들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어떤 큰 그림? 이 파동의 큰 그림. 하나, 그죠? 둘, 셋, 넷, 다섯. 엘리어트 5파동의 그림을 지금 세력들이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크게 갈 종목이니까. 그죠?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어떤 모멘텀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승인 직후에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옵디보 여보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FDA 또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자, 옵디보 여보이는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저는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옵티보 여부위가 지금 그 23. 몇 개월이 나왔죠? 23.1개월인가? 요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23.1개월 아니면 23.2개월. 그리고 리보캄렐이 23.8개월입니다. 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옵티보 여부위가 지금 FDA 신청이 들어간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리보캄렐도 FDA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먼저 승인이 떨어지면은 이 리보캄렐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옵티보 여부위의 단점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FDA랑 EMA의 사망 위험성 수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망 위험성 수준. 그죠? 그래서 EMA가 0.7인가 그랬고, 그죠? 0.7 그 정도. 그 FDA가 0.8 정도가 됩니다. 0.8. 요 정도 수준.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를 줄여야 되고, 사망 위험성을. 그리고 사망 위험성을 30%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죠? 요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돼요. 근데 옵티보 여부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1% 요 정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0.79입니다. 0.79. 요 정도 수준. 그죠? 근데 리보캄렐 같은 경우는 0.6대가 돼요. 6대.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망 위험성을 40%까지 줄였다라는 거예요. 얘는 21%.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2배 차이. 그래서 리보캄렐 같은 경우는 EMA까지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수준이라기보다 기준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기준. 그죠? 신청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EM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옵티보 여부위는 EMA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보캄렐은 FDA랑 EMA 둘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MOS 값은 비슷해가지고 경쟁 모델이라고, 경쟁 약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게. 그죠? 이 23.8개월 뭐예요? 생존 기간이죠. MOS. 그죠? 이게 비슷하다고 해서 경쟁 약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생존에 대한 어떤 사망 위험성. 그죠? 사망 위험성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생존 기간도 대조군 실험이 있어요. 대조군. 그죠? 대조군 대비가 있습니다. 대조군. 이 대조군은 엄청 차이 나요. 왜냐면 이 대조군이 옵티보 여부위는 한 몇 차이였죠? 2개월? 요 정도 차이예요. 그죠? 근데 리보캄렐은 대조군이 5개월 차이가 납니다. 5개월, 8개월? 8개월이었어요. 8개월 차이가 납니다. 대조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의 차이가 거의 한 5, 6개월, 5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점 몇 개월이었고 요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죠?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대조군 대비했을 때는. 그랬을 때 리보캄렐이 월등히 뛰어난 거죠. 이해가 됐죠? 거기다가 옵티보 여부위가 지금 악재가 하나 있어요. 검색해볼까요? 옵티보 FDA PDL1 여기 있네요. FDA 위암 등 대상 PD1 면역관문 억제제 키투르다 옵티보 사용 제한 검토 중에 있다. 그죠? FDA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 쭉 보시면은 사용 제한이라는 건 뭐예요?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PD-L1 발현에 따라서 제한해야 할지를 검토한다. 그죠? 이런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옵티보 여부위는 사실상 시장에서 승인을 받을지라도 리보캄렐한테 사실 경쟁 상대가 못 될 뿐더러 옵티보 쪽에서 지금 악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승인이 순조롭게 될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약물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옵티보 여부위가 이번에 만약에 CRL을 받다거나 승인이 불발이 나면은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해요. 지금 옵티보 쪽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경쟁 모델로 지금 계속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리보캄렐 하면 항상 옵티보 여부위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이 옵티보 여부위가 CRL을 받게 되면은 리보캄렐이 반사효과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땡큐라고 보고 있어요. 땡큐. FDA 신청한 게 땡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하자면은
HLB는 지금 재료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그죠? 시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만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문제, 이런 박스권의 형태의 단계적인 흐름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단 박스권, 상단 박스권, 승인 이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승인 이후에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든지 선낭함, 위암 3차 다시 FDA 신청한다든지 EMA라든지 그죠?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그죠? 구독과 좋아요로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분기 스페셜 추천주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 드리고 있는데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죠? 이 종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왜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찍었을까요? 그죠? 2025년까지 이미 매출을 싹 다 갱신했습니다. 24년뿐만 아니라 25년까지 내년치 매출을 다 채웠어요. 예상 매출을 뛰어넘고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주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은 저를 끝까지 응원해주시는 HLB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이 종목 땡땡땡땡 이 네 글자의 종목명과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답장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딱딱도사 실시간 텔레그램 가족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가족분들 지속적인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HLB 관련해서 지속적인 브리핑들이 들어가고 있고, 보시면은 HLB 테라피틱스 IR 좀 있으면 하죠. IR 자료까지 전부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 HLB에 관련된 실시간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브리핑 계속 나가고 있고, 이렇게도 브리핑 나가고 있고요. 그죠? 지속적인 대응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HLB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 HLB가 가장 강력하게 갈 때 거기서 수익률을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호흡하시면 된다. 호흡하시고 같이 느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은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받고 있어요. 입장 요청건이 오늘도 54건이 들어왔는데, 그죠? 입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입장을 할 때는 이렇게 채널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채널의 추가 버튼 누르면은 한 분씩 다 입장이 됩니다. 제가 전부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창건님, 뭐 이성윤님, 김영헌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있는데, 자, 제가 이거 입장 방법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장 방법.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 링크 클릭, 문자 신청.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딱딱 주식 채널에 제 영상을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을 딱 클릭을 해보세요. 그죠? 클릭을 해보시면은 영상의 컴퓨터 기준으로 더보기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바일, 핸드폰 기준으로는 더보기 버튼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이게 모바일 기준, 이게 컴퓨터 기준, 더보기. 자, 더보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딱도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방법이 나와요. 제가 전부 다 정리해놨어요.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입장 방법 제가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입장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면 먼저 제가 적어놓은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한 링크예요. 링크를 딱 클릭하고 자,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클릭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딱딱도사 버전 2.0 가족방 딱딱 주식. 그죠? 지금 800명 정도 가까이 735명 입장이 있는데 여기 밑에 조인 채널 있죠. 조인 채널 또는 입장하기 뭐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버튼이. 그 버튼에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은 저한테 요게 딱 날라옵니다. 클릭하는 순간 우리 가족분들의 성함 또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방 닉네임으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요. 이렇게 성함 또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닉네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방에 닉네임을 직접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성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신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제 번호 010-3072-4579 딱딱도사 김대표 개인 번호로 구독 닉네임 또는 구독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발송하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저한테 딱 신청하는 순간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면은 그 문자에 박창건 님이 확인이 되면 그때 제가 이거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어떤 구독자가 저를 진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가 신청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들어왔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진짜 저희 구독자가 신청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죠? 문자에다가 이름 또는 닉네임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채널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도사 김대표 개인 번호로 010-3072-4579번으로 구독 닉네임 또는 구독 성함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은 입장 요청된 이름 또는 닉네임과 문자 발송된 내용이 일치하면 입장 승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입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